네, 최근 대학가에서 1,000원짜리 아침밥, 이 지갑 얇은 학생들에게 인기라고 하죠. 이걸 좀 확대하자 이런 주장하는 대학생 단체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이런 단체가 있군요. 김서원 의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줄임말로는 어떻게 부릅니까? 1,000원 아침밥이요? 아니요, 이 단체 이름을. 전대넷이라고 합니다. 전대넷. 네. 그렇군요. 예전에 전대협 있었던 것처럼 전대넷. 네. 이 단체에는 그럼 전국의 대부분 대학 학생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12단위 정도 학생회가 있고 이제 활동할 때는 다른 단위까지 합쳐서 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1,000원짜리 아침밥, 아유 값싸니까 좋긴 하겠는데 실제 인기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최근에 지금 경희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30분 만에 품절이 되기도 하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800명 이상이 올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정판인 거죠? 네, 한정판으로 이제 1,000원으로 진행되는 건 한정판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권을 그럼 사려고 줄 섰다가 그 식권이 다 팔리고 나면 그럼 정가를 다 주고 먹는 거예요? 맞아요. 1,000원인데 이제 4,000원을 주고 먹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야, 빨리 달려가서 줄 서야겠네요. 네. 1,000원짜리지만 푸짐합니다. 학생들은 좋아하겠어요, 진짜. 네, 엄청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역시 근데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크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학식 같은 경우에 저렴해도 5,000원 내외인데 1,000원이라고 하면은 적게는 4,000원 아끼는 거고 많으면 6, 7,000원을 아끼는 거니까 확실히 오픈런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집이 서울이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는 걱정이 없을 텐데 네, 맞아요. 지역에서 올라와서 하숙하거나 자취하거나 특히 이런 학생들한테는 진짜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기자회견 열고 생활고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고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해진 첫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취업난 월세난에 값비싼 물가로 당장의 생활마저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월세 등록금은 줄일 수 없기에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삼각김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굶으면서 제일 먼저 식비부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취생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터라 가끔은 늦은 점심을 먹어 하루를 한 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식비를 좀 줄여보려고 하루 식비 10,000원 챌린지를 혼자 해보기도 했는데요. 하루에 2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끼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한 끼는 분식집에서 주로 채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럴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로 하루 한두 끼로 버티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식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1학년 때 입학할 때만 해도 저희 학교 근처도 9,000원으로 먹었던 굴짬뽕이 지금 11,000원일 정도로 평균 한 끼당 2, 3,000원이 늘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5,000원 정도가 느는 거고 이제 이게 한 달이면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진짜 뭐 끼니를 때우는 학생들도 많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먹는 끼니 수를 줄입니까? 아니면 싼 걸로 그냥 대충 때우는 겁니까? 진짜 이제 최근에는 한 끼를 먹을 정도로 끼니 수를 줄이는 학생도 봤고 그리고 아예 애초에 집 가서 뭐 교통비 조금 쓴다 생각하고 집 가서 먹는 학생도 늘었고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학생들도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기 뭐 냉면 한 그릇에 이제 2만 원 시대 열린다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니까 실제로 부담은 많이 될 겁니다. 외식물까지도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좀 볼까요? 여러분들 다 체감하고 계신 거여서 이런 통계를 사실은 보여드릴 필요도 없어요. 다들 느끼실 테니까. 외식 물가 지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릅니다. 전 품목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2020년과 비교하면. 제일 먼저 줄인 지출이 뭐냐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정말 식비를 가장 먼저 줄이는군요. 하긴 저게 가장 부담이 큰가요? 근데 가스비나 저런 광열비 이런 것도 뭐 자취를 하거나 그런 부담은 될 텐데 일단은 식비를 줄이는 게 제일 편하고 빠른 길입니까? 네, 왜냐하면 가스비나 그런 것들을 줄일 수야 있지만 사실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이 식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점차 줄여가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너무 어려워지고 1,000원짜리 밥 먹으려고 막 줄 서는 상황이 되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1,000원 아침밥 더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건이었습니다. 여야가 협력하자는 뜻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아침에 회신을 했습니다. 전체 대학으로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지금 저희 당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보내드렸습니다.
전국 모든 대학생에게 1,000원 아침밥 주기 정책 실천 운동을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앞장서서 벌이겠습니다.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까지 챙기겠습니다. 네,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 정책위에서 국민의힘 정책위로 먼저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확대합시다. 이 공문을 받고 국민의힘 정책위에서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공문을 다시 회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 보면 모든 학교로 확대하자거나 학기 중만 주지 말고 방학까지도 이거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네. 일단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완전 환영하고 있고 사실 지금 68개 대학에서만 시행을 하겠다 하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전국에 300개의 대학이 있는데 사실 68개면 정말 터무니없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전국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뭐 방금 말씀하셨던 방학 중도 방학 중이지만 지금은 아침밥만 사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점심까지도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심 때 학생들이 제일 많긴 하죠. 맞아요. 학교에. 학생 식당에 줄 서는 게 원래 점심시간이니까 거기까지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고. 근데 사실 결국 돈이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갈 네네. 테고. 얼마나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2배 정도 늘렸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청년 경제 고통 지수가 가장 지금 높은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높은 상태인데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고통받는 것에 비해 그만큼 늘린다고 해서 뭔가 체감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스템을 보면 정부에서 일부 부담하고 학생 부담이 이제 1,000원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서울 지역에 있는 유명 대학이나 이런 데야 뭐 기부금도 워낙 많이 들어오고 네. 등록금 잘 거치고 학생이 항상 넘쳐나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신입생 거의 안 들어오는 학과들도 적지 않다고 하고 그런 어려운 학교들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고려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기부금이나 그런 것들로 좀 충당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애초에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행을 아직 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고 들었고 지방대는 사실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지방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나 혹은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만큼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적립금이 없는 학교라거나 혹은 뭐 기부금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만큼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본질적으로 대학은 교육기관, 특히나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네.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돈을 먼저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 대학이 교육이랑 연구 목적인 게 당연하고 근데 지금 학생들에게는 이제 대학이 교육 공간이자 그리고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지역 사회로 또 보면은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1,000원의 아침밥 같은 사업이 대학에서의 한 역할로는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전체 학생의 80%가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것인데 그런 것에 비해 정부가 대학에 하는 투자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들어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OECD 평균 수준만큼은 대학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부하는 학생들이 배는 골치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요즘 정치권에서 MZ세대 계속 소환하잖아요. 네. 뭐 근로시간 제도 개편할 때도 MZ세대 이야기하고 한일 관계 개선하는 데도 MZ세대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혹은 기성세대에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계속 이제 정치권에서 대학생들에 대해서 혹은 청년 세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M4 세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하고 싶은 말에 저희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뭐 월세 부담 줄이기라던가 혹은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던가 혹은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해가지고 좀 더 청년들의 삶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호명하고 들러리 세우지는 말라 이런 말씀이네요. 자, 전서원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